안녕하세요. 책이든 신문이든 잡지든 좋은 글을 발견하면 마구마구 읽어주고 싶은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책을 보다가 좋은 글들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제목은 10대를 위한 영화 속 과학, 인문학, 여행. 네, 여기에는 유명한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거리들을 잘 쉽고 재밌게 아주 유익하게 잘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 지식과 인문학적 관점이 필수인 세상, 즐겁게 관람하듯 보는 과학, 인문학 에세이. 재밌을 것 같죠? 네, 그 중에 제가 몇 페이지만 읽어볼게요. 초인과 영웅을 꿈꾸는 사람들. 나는 운명과 맞붙어 싸울 것이다. 운명은 결코 나를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베토벤.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E 플랫 장조 작품 55 영웅은 클래식의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곡이다. 베토벤은 원래 이 곡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생각하며 작곡했다.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 표지에 보면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의 위대한 교향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프랑스 공화국을 세운 나폴레옹은 베토벤에게 영웅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들인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된다. 이에 실망한 베토벤은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이 있는 표지를 찢어버렸다. 남아있는 베토벤의 자필 교정 악보를 보면 보나파르트의 이름을 긁어 지운 흔적이 있어 그가 나폴레옹에게 실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베토벤은 교향곡 3번을 매우 아꼈는데 모차르트나 하이든 같은 선배 작곡가들과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출발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1809년 베토벤은 이 곡을 나폴레옹이 참석한 빈의 콘서트에서 직접 지휘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베토벤이 나폴레옹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지는 않았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 곡에 어울리는 진정한 영웅은 나폴레옹이 아니라 청력 상실이라는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악성의 반열에 오른 베토벤이라는 것이다. 예술이나 현실, 영화 속에서 우리는 영웅을 꿈꾼다. 슈퍼맨과 같이 엄청난 초인이 등장하기를 항상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초인, 슈퍼맨의 등장은 과연 가능할까? 어느 시대나 영웅을 찾고 그들을 숭배하는 이들이 존재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있었고 이아손과 아르고스의 영웅들이 있었다. 중세 시대에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있었다. 신화와 역사를 뒤져보면 영웅담이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웅에 대한 찬미는 끊이지 않는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이야기처럼 어려운 시대에서 민초들이 기댈 곳은 자신을 구원해줄 영웅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영웅담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네, 여기까지 이 부분을 읽고요. 궁금하시죠? 다음 글들이 꼭 이 책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왜 인간과 닮은 기계를 꿈꿀까? 물에서 배워야 한다.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한다. 상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어야 한다. 고정된 동작이나 자세는 죽은 자세다. 물에서 배워라. 물이 되어라. 이것이 절권도의 기묘한 뜻이다. 이소룡.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탈로스는 청동 거인이다. 신화 속의 이야기지만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낸 탈로스는 사실상 최초의 로봇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에트나 화산 아래 작업실에서 못 만드는 것이 없을 만큼 만능의 신이다.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의 명으로 만든 탈로스는 크레타 섬을 방어하는 일종의 로봇 병기다. 탈로스는 크레타 섬에 상륙하려는 적에게 커다란 바위를 던져 배를 침몰시켰다. 요행이 상륙한 적은 자신의 몸을 뜨겁게 달군 후 껴안아서 태워 죽였다고 한다. 정말로 뜨거운 포옹을 안겨주는 탈로스가 있는 한 크레타 섬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탈로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발 뒤꿈치였다. 이를 알아낸 아르고스의
영웅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마법의 노래로 탈로스를 잠재운 사이에 발 뒤꿈치의 청동못을 뽑아낸다. 그러자 탈로스는 머리 끝에서 발 뒤꿈치까지 연결된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와 죽고 만다.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묘사는 연료 밸브나 유압장치에 기름이 새어나와 기계 작동이 멈춘 듯한 인상을 준다. 고대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를 설계할 능력이 없었기에 신의 능력이나 마법을 빌어서 기계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인간을 닮은 기계를 고대 때부터 그려냈다는 사실에서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오랜 욕망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영화에서 이러한 인간의 바람을 더욱 잘 볼 수 있다. 그중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인간 로봇은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 등장하는 액체 로봇일 것이다. 이 액체 로봇은 이소룡의 절권도의 정신을 계승한 것처럼 상대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했다. 아마 이소룡이 이 로봇을 봤다면 가장 강한 로봇이라며 엄지를 들어 올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건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을 닮은 로봇에 대한 상상이 더욱 설득력 있게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로봇이 등장할까? 네, 궁금하시죠? 네. 이 책 10대를 위한 영화 속 과학 인문학 여행. 10대를 위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른이 봐도 참 흥미있게 재밌게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지음 판파스에서 나온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